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홍스탁입니다. 4월 18일 종목 분석 센티리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추천드리고 천천히 진행을 하면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 같은 것들을 한 번씩 짚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셀티리온이 전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약간의 상승 추세가 있다가 오후에는 좀 이렇게 마감을 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그러한 양상으로 좀 마감을 좀 했어요. 일단은 추가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차트 관련된 내용을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지금 이번 주까지 있었던 이슈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추세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약간 전체적인 어떤 공매도 세력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반대 음의 세력들의 의도가 지금 보이는 그런 게 지금 보였죠. 주말에 주말이 되기 전에 뭐 내부 거래 ESC 그다음에 뭐 서정진 회장의 어떤 발언들을 통해서 뭐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런 뉴스가 나올 타이밍도 아니고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손가락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여실히 또 주가로 지금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EMA에서 이제 승인 관련된 그 큰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한번 좀 이렇게 요동을 좀 치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요동을 친다는 게 뭐 갭상승해서 지금 로켓 발사한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사람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은 현재 그 확진자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700명 전후로 해서 이거 사회적 격상을 더 강화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그런 추세에 좀 있다. 하지만은 현재 정부는 여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기가 쉽지가 않다.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약간 좀 반대 정책을 하고 있고 국민들도 지금 1년 동안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지를 많이 했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도. 어,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그래, 했지만은, 이제는 너무, 피해를 좀 많이 보고 있고, 그러한 정책을 지지를 했던 정부가 뻘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실망을 하는 거죠. 백신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 같은 경우 약간 너무 인간은 정치색이 너무나 정치색이 너무 나고 있어요, 지금. 정치색이.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지금,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고민을 대가리 굴리는 게 너무 보입니다. 현재의 그 확진자, 일별 확진자 수는 그렇고, 해외 추세를 보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미국도 지금 그렇게 백신에, 그런, 맞고 있는 그런 퍼센트가 높다고는 하지만은 일별 확진자가 뭐 아직도 뭐 6만 명, 7만 명 이렇게 되고 있고 문제는 인도입니다. 인도가 지금 뭐 어느 순간에 뭐 10만 명대가 아니라 20만 명을 찍고 있어요. 20만 명. 여기 쪽에서 뭐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서 전체적으로 공황 상태가 온 게 아닌가 이 정도면은 큰 도시 하나 경우가 한 번에 이렇게 발생하는 건데 이게 매번 하루에 10,000명씩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게 추세가 가속화가 되면은 하루아침에 이게 더블로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얘네들 지금 이게 얼마나만큼 집계가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브라질, 그다음 프랑스 얘네들도 지금 그 유럽들도 마찬가지. 아직도 줄어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과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좋다고 하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같은 게 수급이 어려운데 나머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제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 때문에 고연령한테는 맞추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애들한테 할 수도 없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투여를 하고 그러면 그는 공백이 생기는 그런 구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높게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나라는 일단 순차적으로 한 번씩 진행을 해보고 맛만 보고 나서 괜찮다 싶으면은 본격적으로 그런 치료제 수요가 터지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뭐 확진자나 그런 수요를 좀 보는 거고, 나머지 이슈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죠. 그런 내용이
백신 효과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원체적으로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질병이 있어서 백신이 안 생기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이 치료제 같은 경우가 대안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도 이슈가 되죠. 나머지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인도발 변이, 그죠? 인도가 뭔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조만간에 얘기가 정리가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약간 이 그 정치색이 좀 강합니다.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청와대에서 그 내부 개각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인사 이동이 좀 있는데 거기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련해 가지고 방역을 더 강화한다고 이 사람이죠. 이제 방역기획관을 이제 김호란 교수를 등용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봐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백신을 기피하고 처벌 위주, 뭐, 비밀 방역,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공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소 거리두기, 뭐, 하는 그런 나쁜 말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장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쓰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기자예요, 정치 기자.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떤 그 효과나 백신이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봤는데 사실은 여기에 정치적인 게 굉장히 지금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어, 처벌 위주, K 방역, 거리두기를 그다음에 백신 기피론자,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 초기에 도입을 좀 이렇게 모호했던 이 김호란 교수 같은 사람이 이 청와대 방역기획관으로 이제 등용이 됐다.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셀트리온 서회정진 회장과 이제 그 치료제를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을 하는 건데, 과연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 사람들도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으로는 뭐 이렇게 확인할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부 정책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이런 것을 좀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백신보다는 뭐 치료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치료제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오늘 그 내용 중에 이제 메인 내용이 좀 될 텐데 이제 기우성 부회장이 다시 한번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주말 동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내용은 여기 다 있죠. 레키노나주 이제 임상 3상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상반기라고 하는 건 6월이죠. 6월. 6월 이내에 이제 완료가 이제 목표고 그다음에 이 변이에 남아공 변이나 아니면 다른 변이에 대해서 이제 칵테일 요법으로 나온다고 하는 그런 시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마 7월 이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 관련돼서도 중간에 어떤 변화 상황이 있으면은 중간중간 얘기를 하겠죠. 먼저 이제 핀란드 등 북유럽 4개국의 계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이제 8개국이 이제 수출 논의 중에 있다. 이 내용이 과연 월요일 날 얼마만큼 심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항상 그 먼저 썰을 좀 풀어주고 임박했을 때 이게 뭐 몇 달 전에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은 차주에 어느 순간에 발표를 해주는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는 진짜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보답을 해서 뭐 상한가가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죠. 왜냐면은 계약이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계약이 됐는데 얼마만큼 팔았냐? 그 금액이 얘네들은 100원짜리 하나도 막 따져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항암제를 능여바 발라 기존에 나가는 바이오 시밀러 그 파이프 라인 그 내용이 이제 추가되는 새로운 바이오 시밀러 여전히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을 완료하고 이제 3상이 이제 수출도 이제 본격화 될 거다. 다음 주를 앞두고 지금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게 이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같은 경우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이제 완료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약간 초친 것은 지금의 현재의 식품의약청. 왜냐면은, 효과가 이런 식으로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났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밖에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래서 6월 이내에 저게 완료가 되면은, 초기에 이제 경증 환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기를 희망을 합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키노나주 관련해가지고 과거 얘기를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고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성능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굉장한 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도 처음에 치료제라고 하니까는 치료제 맞으면 무조건 낫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떠한 효능에 따라서 굉장한 치료제에 있는 거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전문가 입장으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게 타미플루 같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을 1.5일 줄였는데도 여전히 굉장히 지금 잘 팔리고, 획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레키노아주 같은 경우는 7일에서 3일로 줄였다. 이거는 굉장히, 획기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일반 경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하는 3상까지 다 끝나고 나서 그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난주 그러니까 수요일까지가 1535명이 지금 투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약가 같은 경우가 지금 칵테일 요법으로 치료되고 있는 릴리의 그 제품이 이제 요 정도 수준이고 단일 제품인 레키로나주는 한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다. 이제 가격까지도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계산 다시 해야 되죠. 그리고 4개국 계약 체결하고 이제 8개국에 이제 조정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인정한 만큼 성구매해야 되죠. 왜냐면은 지금 재고가 저 정도 남아 있지만은 그 백신도 지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진짜 유럽 쪽에서 저기 터지면은 재고가 있을까? 잘못하면은 한국도 선구매를 해놔야지. 지금 저렇게 쓰고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먼저, 승인서를 써가지고 올리고 난 다음에 약을 받으면은 나중에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국가를 위해서 굉장히 양보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자재 납품하시고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먼저 구매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쓰는 거지. 승인서를 먼저 올리고 난 다음에 제품을 돌리고 뭐 그런 경우로 지금 한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은 다 읽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코노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합병 얘기입니다. 합병 얘기고 합병은 지금 여기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년에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셀티론 헬스케어 홀딩스를 만들고 간 다음에 내년에 얘하고 내년이 아니죠. 올해 9월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요 두 개를 묶어서 셀티리온 헬스케어 홀딩스가 작년 9월에 생겼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올해 9월 이후에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목표는 얘네고, 그 다음에 내년에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각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능력이라든지 주가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이슈가 돼서 뭐 얘기가 막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골고루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 관련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얘기하기보다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 여기 그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레키노라주를 반영을 해서 지금 3조가 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레키노라주를 뺐을 때는 보통 한 2억 5천 정도, 2억 4천에서 2억 5천 정도를 예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조 8천억을 팔았는데
그거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 30% 40% 이상 업데이트가 된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됐을 때 2018년도 뭐 30만 원을 넘어서 이렇게 정고점을 찍었던 부분들은 올해는 그냥 넘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렇게 파도가 계속 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끌고 있다. 굉장히 끌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아까 회사 측에서는 언급을 한 거는 얘입니다. 지금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됐고, 얘가 이제 다음 타자로 이제 될 것 같아요. 항암제죠, 항암제. 진짜 항암제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얘가 될 것 같다. 다른 회사와는 달리 진짜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튼튼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죠? 해외 수출을 하면서 차후에 이제 파이프라인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렇게 좀 유심히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얘기죠. 셀트리온 관련해 가지고 저렇게 뭐 좋은 내용도 있고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이기도 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오고 있는 반면에 내부 거래, 그 다음에 서정진 회장이 예전에 했던 말에 대한 어떤 반박하는 내용, 그리고 뭐 어떤 유튜브 가세요 뭐 그런 데서 했던 얘기, 어떤 부정적인 내용이 다음 주를 앞두고 지금 하나둘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리포트가 나왔는데 주말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이면은 본문을 좀 볼 수 있는데, 내용은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본격 판매, 실적 개선. 그러니까 제목하고는 잘 매치가 안 돼요. 잘 매치가 안 된다. 뭐가 매치가 안 되냐면은 매수는 유지하는데 이 목표 주가를 하향을 한 거죠. 이러한 리포트는 없어요. 말은 매수를 유지를 해놓고 목표가는 하향. 목표가 하향은 있죠. 매도입니다. 매도. 리포트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매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목표가죠. 목표가가 하향이라고 하는 거는 매도 리포트입니다. 매도 리포트. 근데 그 내용은 또 아주 사람 현혹시키게 돌려 까고 있어요. 자, 매수는 유지하고 목표가는 하향. 이거를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말을 좀 이렇게 써놓길래, 자, 하나씩 보면은 레키노즈 같은 게 본격 판매가 되면은 큰 실적의 개선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생산 규모와 공매도 재개 이슈가 겹치면은 주가는 30만 원대에서 견조하게 유지될 거라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항상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앞문이 중점입니다. 중점. 그래서 얘네가 지금 다음 주에 아마 딴지를 건다고 하면은 이겁니다. 생산 규모. 셀트리온의 생산 규모가 크지가 않거든요. 기존의 파이프라인 나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작년에 셀트리온이 그 매출에 조금 이렇게 차등이 있었던 거 뭐냐면 기존 제품을 줄이고 레키로나즈를 생산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야, 공매도 이슈로 해가지고 니네 겁 한번 줄 테니까, 공매도로 겁 한번 줄 거니까 니네 긴장하고 있어.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 규모와 공매도 재개 이슈. 그래서 주가는 30만원대.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36만원. 매도. 좀, 그렇습니다. 이 사람 이제 얼굴 한번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1분기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전년 대비 33%가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미치는 거죠, 매도를. 그래서, 끝까지 내용을 다 보게 되면, 선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레키로나즈의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셀트리온의 실적은 정상화될 것. 말도 웃겨요. 그냥 정상화래. 야, 뭐가 정상화가 됐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생산을 해놨던 10만 도주로 이제 보이며 매출 규모는 한 600억 정도라고 추정을 한다. 그래도 얘네가 공부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포지션이 계속 그러니까는 안 좋은 쪽이야.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에 대해서 이유를 밝혔다. 그런 게 이제 뭐 셀트리온, 레퀴노라주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공장이 다른 쪽이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뭐 그랬다. 그래서 램시마 SC의 연간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밝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램시마 SC의 재고 자산이 느는 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하죠. 완전히 지네가 원하는 대로만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새끼들이에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레키로나주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 라인 확대 가능성과 5월 재개되는 공매도 역시 주가 제약 요인으로 꼽습니다. 아니 레키로나 나중에 잘 팔려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음 주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계약이 좀 나와도 골 때리는 게 이 새끼들이 얘기하는 게 너네 레키로나주 얼마나 만들 수 있어?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되면 니네 공매도 대책인데 대놓고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주가가 제약 요인이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저는 진짜 요인으로 진짜 꼽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죠? 물론 여태까지 말도 안 되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이거 리포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꽤 이 업계에서는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쪽에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셀트리온 공장 규모와 생산 중인 품목수를 고려할 때 당장 올해 추정을 크게 증가시키기는 어렵지. 그러니까 올해 재개되는 공매도 역시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 가능성이 커서 목표 주가를 36만 원으로 하향을 한다. 그럼 지금 주가가 30만 원, 31만 원인데 하여튼 거는 원래는 42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지난달이 그 승인이 났을 때 CHMP에서 긴급 승인이 났을 때가 42만원. 그럼 EMA에서 정식 승인이 나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얘는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35만원으로 하향을 한다. 아주 웃깁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지도 살아나가려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다만 추후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니까는 이 리포트를 쓰는데 초기 논조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말이 안 맞아. 아주 그냥 뭐 가치가 없지만은 하여튼 그래도 얘 리포트 선민정 연구원을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가 결론은 정해져 있어.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다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는 다 있어. 데이터는 다 알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1공장에서 레키노가 생산돼가지고 작년에 줄어들고 대신에 램시마 SC가 이제 줄 거다. 그래서 램시마 SC를 먼저 생산을 해가지고 셀티론 헬스케에다가 재고차선 넘겨 재고차선 많이 만들어 놓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쓰는 결론을 내는 거는 지네 멋대로 쓰는 거지. 그죠? 셀티론 헬스케어 그 재고자산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왜 늘려놨겠어? 레키로나주 그 만들기 전에 일단 램시마 SC 같은 재고자산 많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1공장을 이제 돌려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네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하여튼 내일 정확한 그 리포트 나오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나머지 뭐 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거는 좀 시간이 좀 오버되니까는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통계 우리 셀트리온 공매도 잔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가 지금 사상 최저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매도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공매도 수치를 굉장히 내려온다는 거는 굉장한 리스크를 관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매도를 이렇게 줄여놓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골드만삭스가 한 번에 80만 주 갖고 난 이후로 단기간에 한 달 이내에 80만 주 확 줄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네들도 여기에서 이제 350만 주 여기에서 눈치를 좀 볼 거예요. 과연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네거티브 전략이 먹히면은, 여기에서 공매도 수량이 다시 한번 좀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매수세 폭발적으로 터져서 막 올라간다고 하면은, 여기서 포지션 변경을 더 강하게 하겠죠. 더 강하게 할 겁니다. 그러한 갈림길에 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셀트리온 다음 주 분명 등락이 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절대 뭐 위로 따라가서 사실 필요는 없고,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후반기에 장 후반기에 그런 식으로 노려보도록 하고, 여기 라인은 잘 지켜줄 거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마지막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요. 지금 옆으로 이렇게 3개 붙이면서 내리는 거지. 60일선 더 내려와라. 내려오면 편하죠. 옆으로 붙여주는 게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차라리 지금 굉장히 붙여주는 게 좋은 모습이죠. 올라가 봐야 지금 특정한 그 메인 뉴스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데, 옆으로 붙여서 21선 올려주고 60선 내려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투자 매매 동향, 최근에 외국인 쪽에서 물량 좀 들어오고 연기금 쪽에서 좀 들어온 모습이 나쁘지 않죠.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연기금 굉장히 지난주에 좋았습니다.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금요일날 잠깐 멈칫하긴 했지만, 그죠? 얘도 요 사이에 갇혀 있는 거죠. 21선 전후로 해서 조금만 이탈을 하면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고, 이 흐름이 언제 어떻게 한번 바뀌는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봤을 때 호가창에서 그날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오전에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으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수렴을 해서 지금 온 모습인데, 지난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계속 잠깐적으로 이렇게 상승의 흐름이 나와도 거래량이 안 붙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이때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때 CHMP에서 그 단기 승인 소식이 나왔을 때 이 정도 거래량 이상은 좀 계속적으로 붙어줘야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나와야지만 어느 정도 큰 세력들이 주가를 이제는 받아서 갈 그런 타이밍이 왔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게 공격적인 확실한 포지션을 정하진 않아도 되고, 만약에 뭐 신용이나 미수 같은 분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반등하시면 줄여놔야 돼요. 아까도 그 뉴스에도 봤잖아요. 얘네들은 지금 공격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공매도 한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제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발악하기 전에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2, 3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공매도 하기 전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은, 그때를 대비해서 좀 신용 같은 거 있으신 분 조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내일 성공하는 그런 투자를 기원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